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여정부 때 YTN 돌발 영상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네이버나 다음이 정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YTN 돌발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 항상 그 대문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볼 때 개콘이 사냥길에 갔던 것 같아. 이렇게 정치 콘텐츠가 재밌을 수 있구나. 그 3분에서 5분간의 그 짧은 그 콘텐츠에 되게 재밌는 자막, 음악, 그 다음에 진짜 이 깨알 같은 그 정치인들의 그 헛발질이나 이 위선들을 짧게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 재밌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돌발 영상에 주로 출연하는 정치인들이 누구였냐? 그렇게 해서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지금 이 국진당의 전신이 한나라당. 한나라당에 있는 꼰대 정치인들. 꼰대 정치인들이 이제 많이 주인공이 됐어요. 그냥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진짜 저거 봉숭아학당이야. 야 진짜 한나라당 보면 봉숭아학당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하는 짓을 보면요 정말 딱 그 국진당의 젊은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진짜 봉숭아학당을 보는 느낌일 것 같아요. 진짜 하루하루 헛발질들이 진짜 이거는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튜브에서 역사 강의로 굉장히 유명하신 황현필 그 선생님 계시죠. 그 선생님이 그저께 진짜 진짜 분노의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진짜 기절 초풍했을 거야. 홍익인간의 이념을 그 교육 이념과 목적에서 제외하다. 왜?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홍익인간이라는 이 말을 이 교육 이념에서 제외하자라고 하는 이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한 의원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민족의 반역자고 신축 12적이라고 신축년이잖아 올해. 신축 12적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했는데 그 12명이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발의자가 민명배. 그나마 멀쩡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영배 의원이 발의를 했고 거기에 심지어 황운하까지 들어갔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수박들인지 아예 몰라 이름도. 웬만하면 누군지 몰라. 하라는 개혁은 안 하고 이런 거나 발의하고 있으니 진짜 민주당한테 진짜 한숨이 안 나옵니까? 이게 뭔 짓이야 진짜 여당에서. 결국 하루 만에 철회를 했어요. 그나마 정말 그 강사님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구하신 거야. 이런 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 시국에. 이게 진짜 너무 놀랍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종부세법 개정안 김병욱 의원이 발의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방송했지만 지금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정청래, 김병욱, 이광재, 홍영표 지금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김병욱 의원의 이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안에 그 공동 발의자의 이름이 뭐냐? 허종식, 양양자, 박성준 초선, 남인순, 홍성국, 문진석, 노웅래, 윤영찬, 종천, 정일영, 김한정.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은요 민주당의 찐 수박입니다. 찐 수박. 더 빼고 덜 할 게 없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냥 진짜 수박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참여연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투기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갖고 있거나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강선우, 서용교, 조응천, 양양자, 김병욱, 김한정, 김주영, 짜자자자, 김혜재 공개한 적 있어요. 김홍걸, 양정숙 해갖고.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이분들은 본인들의 종부세 개정안을 어떻게 본인이 발의하냐. 본인이 다주택자여서 본인이 투기지역에서 그 고가의 그런 그 집을 아파트를 갖고 있고 토지를 갖고 있으면 본인이 이걸 발의했을 때 본인이 수혜자가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발의를 하지? 난 이게 진짜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김병욱이나 양양자나 김한정 의원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 참여연대 리스트에 있잖아. 투기지역에 2주택에서 갖고 있는 사람. 진짜 여러분 이 12사람은 정말 제가 볼 때 반드시 떨어뜨려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본인의 지역구나를 생각해서 현실을 감안해서 한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 혼자 살겠다고 지금 종부세법 발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지역구 그거 지키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민주당에 대한 애당심이 있으며 무슨 이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배지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정권이 넘어가거나 말거나 내 지역구를 지키고 배지를 지키는 게 목적인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래서 괘씸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민생을 신경 쓴다라고 스스로 이 정부는 무능하니까 내가 민생을 신경 쓰다 내가 앞장선가 하면서 자기 이름 팔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 정말 이 지지자들이 정신 차리고 심판해줘야 됩니다.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찍어주면 결국은 180명의 그냥 허상만 세울 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지금 이 언급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김어준 총수예요. 지금 김어준 총수가 진짜 십자포화를 맞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쪽 애들이 공격하는 방식은 늘 똑같아요. 검찰 동원하고 언론이 떠들고 국힘당이 검찰이나 공공기관에 얘기하죠. 지금은 이제 감사원이 등장해요.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나오면서 데모하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계속해서 대서특필하고 네이버는 탑에 실어주면서 이 한 사람이 말려 죽을 때까지 해요. 얘네는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뭐 유시민도 그렇고 말려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멈추질 않아요. 끝내 그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나가 떨어질 때까지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해요. 거기에 맨날 그지 같은 걔네들의 스피커들 뭐 김근식, 서민, 진중권 온 말들을 다 헤드라인에 실어주죠.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그리고 이제 검찰 나와서 이제 수사하기 시작하겠죠. 패턴이 매번 똑같아요. 얘네는 누구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요. 그 지키는 방식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작년에 임밀희 보세요. 임밀희 민주당 빼고 다 찍어라. 이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민주당은 피해자예요. 근데 민주당이 사과도 받지도 못했고 고발을 했더니 뭐 어떻게 했어요? 시민단체 나서죠. 법세련이 나서서 이해찬 당대표 고발했죠. 조중동이 나서고 네이버 나서고 검찰 나서고 선관위 나서고 진중권 서민 김경률 나서서 그래 나도 고발해 참여연대까지 나서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냐고 공직선거법이나 개정하라고 이런 식으로 논평냈죠. 국진당은 아예 민주당이 지금 군사 정권 시절로 돌아가려는 거냐, 지식인과 국민들을 탄압하는 시대로 돌아갈 거냐, 독재나 다름없다라고 했고, 정의당은 뭐라고 했냐, 민주당의 형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이 나오자마자 고발로 대응한 민주당의 형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역사가 민주 진보 진영의 시작점을 잊지 말으라면서 진짜 온 사방에서 온 어중이떠중이 다 해서 결국 임밀희를 지켰잖아요. 중앙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프레시안, 경향일보, 한국일보가 일제히 정말 민주당을 향해서 십자포화를 퍼부었어요. 일사불란하게. 결국 임밀희는요, 선거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요, 검찰이 기소유예로 털어줬어요. 검찰이 안 털어주면 판사가 털어줬겠죠? 얘네는 일사불란합니다. 누구를 지킬 때도 누구를 찍어낼 때도 똑같아요, 패턴이. 지금 김어준 총수를 찍어내는 방식도 지금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쟤네는 누군가가 자기 진영에서 공격받으면 전부 실드 쳐주잖아요. 임밀희가 누군 줄 알고 제가 저렇게 나가겠어. 그래서 우리 임밀희라는 사람 알았어요?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이렇게 막 공격할 때 그렇고 한 사람 막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 보낼 때 지금 김어준 총수 보낼 때 보세요. 지금 우리 진영은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당이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정당이 나서지 않으면 누구 하나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데 민주당은 늘 강견노 불구경하대. 근데 민주당은 최소한 김어준 총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총수가 지금 쟤네들한테 왜 저렇게 표적이 됐어요? 민주당 때문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혜를 민주당이 가장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근데 민주당이 한두 명 이렇게 개별적인 의원들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개별해서 이걸 막아야지. 인민이 하나 저렇게 선거법 위반의 말을 하나 가지고도 온 나라의 언론들까지 전부 나서서 시민 참여연대까지 나서서 다 구했는데 막상 김어준이 당할 때, 조국이 당할 때, 추미애가 당할 때 이 나라 언론들이나 참여연대나 누구도 저 만화사정이 과하다. 박원순에 대한 저 만화사정이 과하다. 이건 미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 한 언론인을, 저 아침에 2시간 방송하는 저 언론인을 찍어내기 위해서 온 나라가 나섰는데 어떤 지식인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김어준을 실드 쳐주질 않아요. 다 나몰라라예요, 지금 우리 진영은. 그냥 지지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김어준이 뚫리면 그 다음에 이동영이고 김용민이고 주진우고 다 나가 떨어지겠죠. 근데 저는 이 김어준을 이게 거리두는 이 스탠스를 보면서 민주당은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은 누구도 지켜주질 않아요. 정봉주고 조국이고 추미애고 유시민이고 지금 심지어 자기들이 가장 수혜를 입은 은혜를 입은 김어준에 대해서도 이따위를 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권력이 나왔을 때. 저는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뒤에 있는 이 수박들, 이 섀도우들이 만든 이 민주당의 문화라는 게 뭐냐? 모나는 놈이 정 맞는다. 입 다물고 있어. 조선일보한테 찍히면 안 돼. 검찰에 찍히면 안 돼.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너 뭐 한 번이라도 재선하고 한 번이라도 배지 더 달려면 너 조용히 있어. 이게 민주당의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는 뭘 말하는 거냐? 평생 야당할 거야. 평생 제1야당할 거야. 야당이 편해. 예. 대충 하고 능력 없어도 되고 지역 막 구만 잘 관리하고 적당하게 반대해주고 나중에 합의하고 뒤에서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이거가 딱 야당이 하는 짓 아니에요. 이거 하면 됩니다. 여당이 되려면 유능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보여줄 게 많은데 자기들은 그런 걸 갖추지 않았잖아. 갖출 필요도 없고 여당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은 집권을 할 의지도 없고 집권을 할 능력도 없어요. 그냥 야당을 하길 원해요. 지금 정말 우리 진영의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정권이 누구 정권이지? 이거 민주인 정권이야? 지금 국진당 정권이야?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가장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민주당은 자학의 시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자학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과해. 저기서 잘못했다고 조중동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사과하는 거예요. 뭐 좀 싸우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여성계나 저 수박들이 나서서 다 말려. 세상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협치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근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제대로 싸움을 못하잖아요. 의제를 선점해서 끌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치고 받지를 못하고 지금 보면은 그냥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조중동이나 국진당이나 검찰이 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냥 볼모로.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다 문재인 대통령 무능한 걸로 지금 돌리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여론전하는 게 보여요.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 무능하다라고 하는 이 여론이 과연 국진당 애들이 만드는 여론일까 아니면은 민주당 수박들이 만드는 여론일까 저는 심히 의심이 됩니다. 솔직히 이 당대표 선거 세 사람 다 별로 제 성이 안 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가장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우원식 의원인 것 같아요. 빨리 당대표 선출되고 민주당이 좀 정상의 궤도로 가서 지금 이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풀어갈 수 있는 지금 당대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